것은 나도 알아야죠.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야 될 거고. 그런데 누구나 알면서도 깊은 지식, 모르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정말 아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 관심도 없고 모르는 내용을 내가 깊이 알아봤던들, 또 뭐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한다는 게 표가 안 나지만 그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내용, 이것이 효과가 더 낫죠. 예를 들어서 뭐 꼭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궁금한 것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것으로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지식이 있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거기 솟아나요. 일반적으로 다 지금 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준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책을 보시고, 물론 이 내용이 아주 깊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냐면, 연구원, 대학 박사든지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원 내용 중에서 아주 탑픽한 것은 여기다 넣고 짧게 줄여서, 거기서 성분이 어떻고 뭐 성분이 무슨 작용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뭔 어떤 단락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정도로만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이 문헌을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에,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FDA에서 나온,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 지나가는 사람 얘기 듣고서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에서 언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어떻더라, 그것까지는 여기다 썼습니다. 다 못 쓰고, 이건 써야 되겠다 하는 것만 이제 쓴 것이죠. 부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알로에베라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FDA 들어가서 알로에베라에 대한 문헌을 찾아보면 됩니다. 저는 뭐 영어를 대학까지 배우긴 했어도, 읽는 것은 좀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데, 어쨌든 읽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말처럼 빨리 해석이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 때도 금방 한글로 쓰면 이런 것 같아도, 이거 쓰는데, 한 페이지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석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꿔서 우리말을 또 순화시켜서, 또 여기에 나오는 또 어떤 단어나 이런 거 영문 그대로 넣어줘야 되니까 그 단어 틀리지 않게 해주고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사실 뭐 100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얼마씩, 뭐 30불씩 사라고는 굉장히 비싼 것 같아도, 그러나 그걸 만들려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걸 수십만 권 만들어서 팔았을 때는 뭐 이득이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분 교재로 뭐 몇십 권씩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제가 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하면 아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들여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보통 먹고, 그러니까 음식물로서 먹는 것,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 다 대체로 이제 그게 먹는 거죠. 채소, 과일, 또 주식, 쌀, 보리 이런 거. 그래서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식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참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먹고 요 정도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잘 먹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 10살 그 무렵에는 참말로 배고팠어요. 한국에서. 쌀 농사도 그때는 지면 한 마지기에 한 가마밖에 안 났습니다. 품종이 나쁜 품종이라서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쌀밥도 못 먹고 보리밥이나 콩밥이나 수수, 조 이런 걸 먹었습니다. 쌀밥 먹는 것이 하얀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얀 쌀밥 먹으면 당뇨 건강이 나쁘다고 안 먹고 있죠. 역으로 보리밥 먹고 있죠. 보리가 더 비쌉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보리도 이제 없어서 이런 나무를 뜯어다가 여기 먼저 얘기한 쑥이나 이런 걸 나무를 많이 뜯어다가 삶아요. 말하자면 야채국을 끓이는 거죠. 근데 많이 넣고 진하게 끓입니다. 쑥이 많고 밥은 한 그릇이나 가지고 요걸 부어서 휘휘 저으면 그 한 솥이 돼요. 쑥이 많죠. 그걸 이제 식구대로 나눠 먹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먹기가 싫어서 밥도 먹다 남기고 한국에서는 쌀이 남아서 한 5년치가 막 저장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은 건강 음식입니다. 지금 건강하려면 당뇨가 좀 안 걸리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살 때 옛날에 그런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이 걸리기 쉬운 음식을 먹기를 소원했었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병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건강 음식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우리가 필요한 것, 맛있는 것만 먹고 살 것이 아니구나. 또 이런 음식들 중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씩만 골라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골라서 이게 먹으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서양 민간요법 건강식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식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식물에서 그걸 약으로 쓰던가 뭐 일부는 식용으로 하던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많이 주로 이제 건강식품 또는 약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 한 40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알로에베라. 우리가 여기 알로에베라 이건 알로에죠. 알로에는 저쪽 아시아 쪽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거기도 재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는 산에서 났지만 지금은 대단히로 엄청나게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는 화장품을 만들고 주로 화장품 많이 만들죠. 약도 만들고 한방에서는 약으로 썼어요. 이 알로에라고 하는 종류, 알로에베라죠. 근데 이걸 알로에베라라고도 하고 일반 부르는 건 알로에베라고 학명으로는 알로에 바르바데니스 이렇게 요거 알로에는 속명이고 말하자면 우리로 오면 김이라고 하는 속명이고 바르바데니스라고 하는 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속명이지만 이름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알로에 같은데도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도 김씨도
김씨지만은 이름이 다 다르죠. 또 성씨가 박씨가 되면 더 다른 거고요. 이와 같이 그 속명 알로에라는 게는 그 속에 알로에 그 어떤 물질, 그 물질의 이름으로 붙였어요. 한국에서는 김씨, 이씨, 박씨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 붙였는지 뭐 김할제는 아래에서 나왔다고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은 성씨를 붙인 게 아주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밭 가운데 뭐 집이 있든지 아니면 일하다 가든지 해서 났다. 그래서 다나까. 그러죠? 소나무 밑에서 뭐 거기서 살면서 살았다. 났다. 뭐 마스시다. 마스는 소나무, 시다는 아래니까 송하. 그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성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대개 두 자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성을 보고서 어떤 지역을 뭐 유추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씨의 그러한 그 어떤 역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어쨌든 알로에베라의 성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보면 쓰다 그 뜻입니다. 쓰다. 그러니까 좀 이 알로에 혈이 되면 쌉쌀합니다. 씁니다. 그래서 아마 알로에라는 말을 처음에 붙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이나 뭐 한문말로는 로흐. 한문말이라는 건 중국어라는 말과 뭐 거의 비슷하지만 꼭 중국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문은 중국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어를 한문으로 쓰는 것이고 한문은 원래 우리 동이족이 만든 글자입니다. 우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만들어 쓰던 것이 그 궤. 맞아 64궤 하는 궤가 있습니다. 궤는 긴 줄과 짧은 줄로 이루어진 글자. 긴 줄을 예를 들어서 이건 양이고 이건 양입니다. 양. 짧게 이렇게 짧은 건 이게 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이 3개면 이게 하늘이라고.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말로 하늘. 이 하늘이라는 말을 요건 글자는 세종대왕 때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전에는 이런 글자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이런 글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물은 이렇게 했어요. 땅. 이게 땅입니다. 원래. 이건 하늘이고 땅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요걸로만은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하늘천 따르고 요것은 따지자로 이제 또 곤자도 쓰지만 이렇게 나열하고 또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된 건 이게 물수입니다. 물수. 그렇죠? 이것은 이제 물입니다. 요 궤로에서는 64개가 있는데 이 여성 64개로 처음에는 어떤 뜻을 아주 원시 때는 다 표현을 했어요. 이걸로. 그러나 자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60넉자 가지고는 힘들어서 우리 상형문자를 만들었죠. 상형문자입니다. 한자 상형. 이게 꼴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불은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요것을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쓰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하늘. 그래서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절에 이 글자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가 주요, 한자라고 했지만 한자는 한나라 한야 뭐 그렇게 쓰는데 자오간 이 글자, 상형문자, 우리는 한자라고 하고 그냥 상형문자라고 부릅니다. 상형문자. 그 다음에 소리글자. 이건 소리글자입니다. 소리대로 나게는 쓴 글자고 상형문자예요. 어떤 물질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고 이건 주역에 따라서 이제 양음양에 따라서 만든 것이고 그렇죠. 3개입니다. 어쨌든 그 로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알게 이건 중국말이다 해서 그렇게 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상형 문자입니다. 우리 글자입니다. 우리 글자. 두 번째. 어쨌든 로회라고 하고 우리는 그 소리 글자를 쓰니까 알로에 그대로 그냥 알로에라고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로에라고 씁니다. 중국 사람은 알로에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해 비슷하게 로해 예를 들어 로스안젤레스 우리는 로스안젤레스 그대로 그냥 그 발음 그대로 우리 글자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쓸 수 있는데 한국 중국 사람들은 이게 못 써요. 못 써서 로센지 그러죠. 한문으로 글자는 뭘 쓰는가 내가 기억하는데 로센지 이렇게 읽어요. 그 읽는 글자 그 한문을 석자로 해가지고 로센지 이렇게 읽어요. 로스앤젤레스 오히려 일본 발음보다도 더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 구성이 영어와 이렇게 순서가 또 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은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죠. 어쨌든 그건 말이고 로해는 우리말로는 알로에 우리 한글로는 정확히 이 사람들이 알로에 하듯이 우리도 알로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 못 하니까 로에니까 로에 하니까 알로에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맛있은 물질, 진실이란 뜻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알로에 베라는 잎의 수질에서 나오는 그래 잎을 살짝 깎아내면 거기에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겔하고 라텍스. 겔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물질이 겔이고 누르스름한 물도 나와요. 그걸 라텍스라고 합니다. 라텍스는 이제 쓴맛입니다. 어쨌든 겔은 알로에 잎 내부의 실질 조직에서 나오는 묽고 투명한 점액질을 겔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물질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루코만난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루코만난 또는 팩틱 어시드 요와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텍스는 잎표층 바로 그러니까 잎을 살짝 깎아낼 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누르스름합니다. 쓴맛, 그게 쓴맛입니다. 그 쓴맛을 지닌 노란 노릇기한 물이 나오는 거 그것이 이제 라텍스죠. 근데 라텍스하고 요거하고는 좀 성질이 달라요. 라텍스, 맛이 쓴 라텍스는 어떤 것이냐면 막 그걸 먹으면 설사합니다. 하재로 쓰고 변비 치료제 할 적에 그걸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끌미끌 나오니까 설사를 시키니까 변비 있는 사람 설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비 치료제 같은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텍스는 특히 거기에 함유된 것이 뭐냐면 거기에 안트로키논, 글루코사이드, 알로인 같은 알로인 A와 B 요게 설사를 일으킵니다. 나도 그 알로인 A, B의 구조적인 그 화학적인 구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라텍스로 변비 치료제를 만들더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알로에를 깎아서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나오는 물은 따로 받고 점액질은 따로 모으고 이래야 됩니다. 그걸 섞어버리면 맛있어요. 따로따로 하면 달라집니다. 아, 변비 치료에 쓰는구나. 그러면 요것을 변비 치료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요걸 변비 치료제 한약하고 그 한약을 환으로 갤 적에 이 라텍스에 거기에다가 맞으면 개는 거예요. 그 물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둥글게 만들면 좋은 변비 치료제가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냐는 건 여러분 아이디어가 이제 나름대로 있을 테니까 그러면 라텍스와 변비 치료제라
치료제라더라. 왜 라텍스가 뭐 때문에 그런데?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면 안 되죠.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 라텍스에는 알로인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알로인도 뭐 A, B도 있다더라. 근데 이 알로인, 읽기 쉽게, 안트라퀴논 이런 건 좀 혀가 돌아가기 어렵고, 기억도 어려우니까, 알로인은 알로에에서 나왔으니까 알로인. 기억이 쉽잖아요. 알로에에 들어있는 물질, 알로인. 알로인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있는데 A와 B가 설사를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정도만 대답할 수 있으면 훌륭하죠. 그 이상은 이제 더 논문을 찾아보고 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도 찾으면 있으니까 그 필요할 때는 하면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알로에만 알았지 알로에가 설사에 관계 있는가? 뭐 식사하면 쓴다는데 뭐 그 정도 알고 있지, 이게 설사제를 변비 치료제를 만들고 하는 것까지 아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고, 안다 하더라도 변비 치료제를 만든다더라 그것까지이지 그 깊이는 또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변비 치료제로 라텍스는 쓸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알로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알면 아주 좀 그야말로 끝까지 후백덕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특히 겔은, 그러니까 아까 한 라텍스는 주로 그런 변비 치료제로 많이 쓰고 맛있습니다. 써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게. 그러나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겔은 맛이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피부에 발라도 괜찮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화장품, 이것은 겔은 약간 그 찬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거나 어떤 뽀르기가 나서 있다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는 여기 뜨거워지죠. 왜 그러냐면 세균이, 염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바르면 시원해지니까 이게 낫습니다. 그 통증이 왜 생기냐, 왜 아프냐 하면 브라디키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아프다고만 했지. 왜 아프냐? 뾰루지가 나면 왜 아프지?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찾아서, 말하자면 우리는 전문적인 거니까 거기다 적은 겁니다. 그거 있듯이 브라디키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통증이 생기고 부은데 그 알로에를 바르면 낫지? 맞는다더라. 그것까지만 대개는 알고 있고, 왜 낫지? 그러면 설명할 사람이 드물어요. 이제 브라디키닌이라는 것이 아픈 때는 생성되는데 알로에가 그걸 분해해버리니까, 또 생성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확실한 설명이 됩니까? 좌우간 어느 성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항진균 효과도 있습니다. 아직 더 연구해봐야 돼요. 알로에 겔에 어떤 성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균도 죽이고 진균도 죽이고, 요새 같으면 이게 그 바이러스 같은 것까지는 아니라도 작은 세균을 죽여요. 그러니까 염증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뾰루지나 상처가 났을 적에 약이 없으면 이 알로에 이렇게 내가지고 걔를 바르면 낫습니다. 예, 자꾸 바르면. 또 거기에 상처가 있으면 세균이 들어가는데 이걸 발라버림으로써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죽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낫는 겁니다. 어쨌든 그 속에 들어있는 또 여러가지 다당체 물질, 여기 보면 아세만남이라는 뭐 그런 것들이 상처에서, 그러니까 상처가 나으려면 세포 분열이 되어야 하잖아요. 성장인자고 해서 그로스 팩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빨리빨리 세포 분열을 일어나게 해서 상처를 아물게 만들어줘요.
예?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죠. 이미 연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아세만난이라든지 제가 이걸 만들 때만 해도 어느 성분인지는 좌우간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죠? 염증 세포가 손상 부위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치료 안 하면 점점 커지죠. 침투해 들어가니까 이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빠르게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죠. 라텍스 성분은 아까 그 하제, 그러니까 변비, 하제라는 건 설사시킨다는 겁니다. 하제 효과는 뭐 때문에 있냐면 아까 얘기한 뭐 알로인 A, B라고 그랬는데 안트로퀴논과 안트론이 대장 운동을 증가시키고 아까 그 알로인 A, B 말고도 안트라퀴논이라는 거 있어서 그건 이제 어떤 하제가 되고 이것은 대장 운동을 시켜요. 대장 점막의 염소이온 통로를 뭐 좌우가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안트로핀은 글리코사이드라는 성분이 또 있는데 이것은 소화되지 않는 상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 이르러서 원래 변비라는 건 대변이 딱딱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를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예, 점액질인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대변을 물렁하게 되니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액질은 그 알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역, 다시마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인 사람은 미역국 진하게 끓여주고 한국 사람들 잘 먹으니까 미역국을 진하게 끓여가지고 그걸 반 공기, 4분의 1 공기 거기다 넣어서 먹으면 절대로 변비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일종의 그런 겔 같은 성분이 끈적끈적한 그런 성분이 소화가 안 되니까 미끌미끌하게 나오는 겁니다. 미역국 보면 미끌어지죠. 그래서 왜 우리 시험에서 떨어지면 미역국 먹었다 그러는데 미끄러우니까 바나나 여기서는 보통 바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나나도 미끈하죠.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바나나의 껍질이 아직 거기 있는 것 때문에 미끄러운 것이지 미끄러운 성분은 알로에라든가 미역, 다시마 이런 데 이제 있습니다. 이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대변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전에 변비약을 내가 만들어 판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제 걸로 만들기 때문에 먹으면은 그 대장 속에서 대장 세포에서 물을 뽑아내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 우선 물이 있으니까 대변은 나오죠. 그런데 대장 세포에서 물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 물이 모자라죠. 지금도 물이 모자랐는데 거기서 뽑아냈으니까 더 모자라게 돼요. 더 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걸 이제 그런데 이런 말하자면 알로에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시마 두꺼운 게 다시마죠. 그게 이제 거기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온도에서는 누글누글해져요. 가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하 40도로 확 얼려요. 비닐에 싸서 습기 안 들어가게 딱 싸가지고 냉동칸에다 넣어서 영하를 꽉 얼리면 바스라집니다. 그때 이제 기계도 아주 차가운 그런 영하로 냉각된 그 마쇠기에다 넣고 돌려버리면 밀가루처럼 됩니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밀가루처럼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20배 정도로 커져요. 말랐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캡슐에 넣어요. 그래서 그 캡슐로 한 5개, 6개 이 정도만 캡슐 먹으면
먹고 나서 물을 마시면 20배로 불어납니다. 예, 요만큼 넣고 물을 마시고 10분 정도 있으면 이게 부피가 요만해지니까 밥 생각이 없어지죠. 배가 부르게 되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여기 있는 그런 겔 성분 때문에 요게 잘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걸로 팔았는데 그건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기도 어렵고 상당히. 왜 그러냐면 그걸 가루로 만들려면 보통 것은 그냥 밀가루 빻으면 되지만 이건 영하에서 빻아야 돼요. 상온에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또 상온에서 하면 또 그게 축축해지니까 그런 데서 또 캡슐에 넣어서 닫아야 됩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게 확 닫아야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거지만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본이 적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제품 만들어 놓으면 대박 맞는다 그러지만 쉽지 않아요. 저기 샌프란시스코 거기 가면 공장들 많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이 조금 지금도 성공했는지 몰라지만 성공한 게 있는데 뭐냐면 숙취 해소제. 거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팔 수가 있어야지 선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장에 다니면서 나눠줬어요. 전부. 거기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싹 나눠줬더니 이제 서비스로 이제 나눠준 거죠. 그걸 먹어보니까 좋거든. 그때부터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상당히 그 이름 제품 뭐더라 해서 자원 어쨌든 인기를 얻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잘 팔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청년들은 도저히 유통하고 광고를 할 수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 거죠. 거기는 그 지역만 해도 공장이 굉장히 많고 연구소 많으니까 그 연구소 또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봉급도 많이 받거든요. 술도 잘 마시고 약도 잘 먹습니다. 우리처럼 덜 버는 사람은 아파도 약을 잘 안 먹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내고 거기서 유명해지니까 또 인터넷에 뜨게 되고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제 그 주문이 오니까 뭐 공장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 특성, 지역적인 어떤 특성 이런 걸 잘 이용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 그렇지 않고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자본이나 유통과 결부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은 자본가하고 결합하게 되면 결국은 자본가한테 먹히게 돼요. 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한테 먹히게 되고 전번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 한국 마켓, 미국 마켓이나 한국 마켓 다 같습니다. 농산물, 예를 들어 농산물 어떤 제품 그러면 무조건 마켓에 납품하면 50%라고 그랬죠. 50%. 내가 100불을 받겠다. 그러면 마켓이 50불 가지고 내가 50불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원가 플러스 이익까지 다 있는 게 그런데 무조건 50은 갖게 이게 50%를 가져요. 내가 50%고 이게 막 생산해가지고 해봐야 원가가 4개 들어가 있거든. 그렇죠? 내가 받는 손에 원가 들어가요. 여기는 그냥 이익금 50이고 전체가 50이고 전체 50 중에는 원가가 들어있고 뭐 작업비 들어있고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그거라도 또 마켓에 내놓을 수 있으면 팔로가 되는 거지만 그것조차 모두 만들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라고 그것도 많이 하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어떤 분처럼 과일도 많이 생산하고 또 배추나 무 같은 것도 엄청나게 생산해서 하면 뭐 한 박스에 1불 남아도
백박승 백불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참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은 있어요. 자기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정직한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요. 맞으면 공장을 하는 거기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줘서 거기서 생산한다 그러면 로열티죠. 5%를 이제 받는다. 5% 받는다 그러면 이건 판매액 이거 5%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누가 아이디어 가지고 바로 5% 주마 하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은요, 예를 들어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팔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아이디어를 뺏었다가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니까. 근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그냥 좋은 아이디어 있다고 가서 사라 그러면 어디 가져가고 뭐라고 뭔지 한번 내용을 보자고 해놓고 나 이거 안 넣는다고 한 뒤에 나중에 요거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해버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걸 뭐 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한다 하더라도 100% 증명할 수 없어요. 요 원리를 이용해야 돼. 꼭 이런만 가지가 아니라 이런 원리만 있나요? 우리만 알고 있나요? 다른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빼앗기고 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벌지 못하든지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있을 때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벌고 못 버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알로에 베라는 여기에 화장품에 대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염증세포를 낫게 하기 때문에 화장품은 기본 베이스 우리 로션 같은 거 이런 걸로 아일레 제품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세균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화장품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약품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재배가 돼요. 화장품 회사에서 주로 한국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는 남미에다가 엄청난 그 땅을 사가지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려고. 그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엔젤리카.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약 40종류 돼요. 끝까지. 그래서 지금 한 6시간 남았으니까 한 16종류 정도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엔젤리카는 미나리과인데, 움베렐라라고 해서, 그건 이제, 우리 엄브렐라 하는 게 이제 우산이죠? 그와 같다고 해서, 미나리과입니다. 사냥과라고도 하고, 원래 사냥과라는 것은 우산 모양이다 해서 사냥과예요. 엄브렐라가 우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엄벨리페라에 하는 사냥과, 우산과 같은 형태다, 꽃이. 근데 이제 그런 꽃을 가진 것이 대부분 미나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나리과라고도 합니다. 꼭 미나리는 우리가 먹지만 먹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종류가 그냥 비슷한데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 안젤리카는 여러 제품인데 우리가 신선초라고 그러죠. 이거 왜 녹즙으로 많이 팔잖아요. 이 신선초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꽃이, 이파리는 그렇게 넙죽하니 그 미나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꽃의 모양이 꼭 이렇게 꽃의 모양이 같습니다. 미나리과 생겨서 꽃의 모양이. 그래서 꽃의 모양을 보고 미나리니까 요거의 이파리, 요건 이파리인데 신선초 이렇죠. 요것을 갖다가 녹즙도 만들고, 그래서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있어서 녹즙으로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독특한 향기가 나고
그래서 옛날에는 독특한 향기 때문에 주로 여기는 마녀의 영초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지 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향기로 쓰고 막 그랬을 겁니다. 말린 뿌리 줄기 잎 종자는 구풍질, 그러니까 장 안에 어떤 가스를 배출시키는 그런 거 있어요. 흥분제도 되고. 그래서 이거 영초라는 건 약간 그런 어떤 요새 그런 그 방향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흥분제도 있고, 흥분제라는 건 뭐 성적으로 흥분도 흥분이지만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거죠. 또 뿌리에서 추출한 정유는 뭐 진이나 베네딕튼 등 리큐어 이런 건 향료로 쓰이고, 줄기나 잎자루에는 뭐 과자나 케이크 이런데 색깔을 나게 하거나 향을 나게 하는데, 향기가 있으니까 이런 데 주로 많이 쓰여요. 어린 잎은 그냥 먹고, 또 녹즙으로 만들어서 주로 먹고, 우리는 또 티로 끓여 먹기도 하고,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유럽 이런 데서는 옛날부터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주로 미나리를 많이 그냥 나물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고 그랬잖아요. 미나리는 독특한 향기가 있어 좋고, 언제 좋냐면 이질이라는 설산시키는 균이 있어요. 이질균. 한국 사람들은 이질균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질이 굉장히 큰 병이에요. 막 설사하고 곱똥을 넣고 그래요. 끈적끈적한 똥을 어떤 고름과 같은 그런 끈적끈적이 같이 나와요. 이질균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아무 문제도 없냐면, 미나리에다가 이게 이런 좀 약간 이질기가 있으면 곱동 넣고 그러면 미나리를 뜯어다가 썰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밥하고 비비는데, 고추장을 그냥 많이 넣고 비벼요. 맵게 해가지고 이거 한 그릇만 먹어버리면 이질기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거 먹고 대변 볼 때는 그냥 항문이 화끈화끈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먹어버리면 떨어져. 일본 사람들은 매운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 이 균이 고생을 합니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많이 식용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나리를 많이 먹었고, 그래서 미나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붙인 겁니다. 여기서는 뭐 안젤리카 그렇게 하는 거죠. 안젤리카는 식물체의 모든 부위를 다 써요. 모든 부위가 향이 있고 이용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안젤리카를 설탕으로 절여서 케이크 장식용으로 이용하고, 잎은 샐러드도 먹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 샐러드라는 거에 잘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막 김치 버무리듯이, 그러니까 생채라거나 겉절이, 이것이 이제 샐러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샐러드는 겉절이요, 겉절이. 소금하고 뭐 고춧가루하고 양념하고 적당히 잘 배추로 무친 겉절이가 그 샐러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런 소스를 우리처럼 그런 고추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걸 사용하죠. 그래서 케이크를 먹는다든가, 샐러드를 이용해서 생선, 닭과 함께 조려서 먹는다든가, 뿌리는 차로 끓이기도 하고, 종자는 향료로 쓰고, 뭐 다 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안젤리카를 먹으면 이제 일종의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알로에도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이게 그런 알러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알러지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안 먹고 안 바르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고요.
이것은 우리가 신선초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녹즙 해주는 데서 이걸 해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 녹즙만, 진한 녹즙만 제대로 아침에 한 컵 마셔도 그것만으로도 큰 영향이 줍니다. 그 다음에 보라지. 보라지는 원래 보라고 오피시널리스인데 보라지라고 그러죠. 우리 이름을. 이건 우리말로는 지치, 우리 산에서는 지치라는 게 있어요. 지치가 있는데 뿌리가 빨갛고 그거하고 꽃도 같습니다. 꽃이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많이 봤죠? 이게 보라지. 아마 보라색이라고 해서 보라지라고 하는 건 아닌데 또 보라색입니다. 꽃이. 그래서 기억하기가 좀 좋죠. 꽃고 보라색이고 그 줄기도 보라색을 띄어요. 그래서 보라지는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보라지는 보라색 예쁜 꽃을 피운다, 별 모양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라지, 보라고란 말은 보라색이란 뜻은 아닙니다. 털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털이 많이 나 있어요. 털이 많이 나 있죠? 이 털이 나 있다고 해서 보라지, 원래 보라고란 말은 털이란 뜻입니다. 털이 많이 나 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인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보라색이니까 보라지다 이렇게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건 원어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보라지 종자로부터 추출하는 오일이 있는데 달맞이꽃 종자일도 있죠. 이런 종자와 같이 달맞이꽃이나 보라지 오일이나 감마 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GLA라고 하는데 감마 리놀렌 어시드, 이걸 함유하고 있어서 이걸 보라지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감마 리놀렌산이라고도 하고 그걸 감마 리놀렌산 GLA라고 하는데 감마 리놀렌 어시드 GLA입니다. 약 이게 거의 25% 이상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죠. 그래 4분의 1은 감마 리놀렌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함량이 많죠. 따로 이걸 추출하지 않아도 4분의 1이요. 그래서 이 GLA는 프로스타글라딘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우리 물질, 세포에서 생겨요. 프로스타글라딘. 그런 물질과 유사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 우리가 먹으면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물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냥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것은 관절염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데 좋은 것입니다. 그 호르몬이. 그래서 그런 것을 원료로 이용이 됩니다. 프로스타글라딘 E1은 특히 항염증, 소염작용, 혈관 확장, 혈행 개선제로 쓰이고 있으니까 프로스타글라딘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물질이 보라지 오일에 4분의 1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일만 가져도 추출하지 않아도 그 오일만 자연식으로 그걸 먹어도 충분합니다. 보통 어떤 약이든지 어떤 성분이 25% 이상 들어있는 약이면 농축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이 자체가 그만큼 들어있으니까. 자, 이러한 효능은 감마 리놀렌산에서 기원을 하는데 감마 리놀렌산은 모유, 달맞이꽃 종자유, 그러니까 우리 모유, 엄마의 젖속에도 들어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에는 염증 맥의 중요한 사이토카인, 프로스타글라딘, 아까 얘기한 프로스타글라딘이나 사이토카인 이것이 염증을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에코사나이드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게 합성되는 과정의 중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에코사나이드라든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프로스타글라딘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만드는 원료 물질이다. 감마 리놀렌산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마 리놀렌 원리만 맞으면
밀가루만 있으면 빵도 만들고 뭐 국수 만들고 다 만들듯이 이 감마 니룰렌산이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져요, 원래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물 요걸 먹으면 플로스타그라딘 같은 예를 들어 그걸 연고 같은 걸 안 발라도 이런 걸 평소에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그냥 세균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코로나 19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아이디 넘버가 19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코비드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디 19 이렇게 코비드 19이라는 것은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세포를 잠식해요. 그래서 폐세포를 죽이니까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폐세포가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막아내니까. 폐세포가 약하니까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약이라는 거, 이런 이제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먹으면 폐세포가 약간 약하더라도 그런 물질을 먹어서 폐를 강하게 하니까 좋아지는 것이지. 원래 폐를 강하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리는 것입니다. 다 코로나 바이러스 마셨다고 다 걸리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아는 사람에게 많이 권장을 하냐면 우리 최면을 쪽에 심호흡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드렸는데 천천히 마음껏 100% 마신 뒤에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 심호흡을 10번 정도, 한 20번 하면 더 좋고요. 한 10분 정도에서 천천히 마시고 마음껏 마신 뒤에 완전히 내뱉고, 그런 것을 운동을 많이 하면 폐가 튼튼해져요. 폐는 근육이 아닙니다. 그냥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근육이래야 움직여서 이게 단련시키죠. 근데 이건 근육이 없이 그냥 한층 세포로 되어 있어요. 비닐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음껏 팡팡하게 풍선처럼 팡팡하게 했다가 냈다가 이렇게 해서 세포를 튼튼하게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깅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폐 활량이 커지고 폐가 튼튼해지죠. 폐가 튼튼한 사람은 이거 들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좋기도 하지만 원래는 폐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좋은 약을 먹으면 더 좋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심호흡만 열심히 잘해도 감기나 이런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이것을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이 또 도와주는 물질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지는 않고 좋은 음식만 막 먹는다고 해서 폐가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좋은 물질을 먹어야지.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생각을 못 하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서도 약만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니룰렌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프로스타글라딘 합성을 축제하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 좋다 소리입니다. 그뿐은 아니죠. 이제 그 보라지에 들어있는 건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보라지 오일은 오일이라는 것은 끈적은 기름도 지지만 뽑아 농축액, 그러니까 뽑아내는 액입니다. 피부염 후 초기 임상 실험에서 피부 감염, 건선은 마른 버짐 같은 거죠. 각질 이렇게 긁으면 뭐가 허옇게 나오고 각질이 떨어지고 하는 그것이 있어서 가렵거든요. 그래서 촉촉하게 해주니까 그런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좋고 소화에게 특히 좋고 많이 치료가 됐습니다. 특히 감마 리룰렌산은 GL에 있는 생리전 증후군, 당뇨, 피부, 경화증, 무슨 좀 쇼그렌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또는 지발성 운동장애, 습진, 특히 습진, 피부 건조 이런 것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생체가 감마 리룰렌산을 합성할 능력을 그런 것들을 방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것입니다. 보라지 오일에서 얻어진 감마 리룰렌산만큼은 예외다. 보라지 오일 하면 감마 리룰렌산은 류마티즘 관절, RL이 치료 시 요만큼 하루에 1.4 한 2.8g 정도만 복용해도 2개월이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되게 이제 대학 교수 또 의사들이 실험은 그게 있어요. 여기에 누가 실험했다고 하는 건 내가 거기까지는 다 안 썼어도 그걸 찾으려면 이제 이 보라지에 대한 그 FDA 서류를 찾으면 이만큼 있어요. 다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요. 최신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논문이 나온 것은 다 들어가 있어. 그것까지 다 쓰려면 보라지 하나만 가지고도 최강본이 되니까 수십 페이지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보라지만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걸 커버해야 하니까 그건 벌써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습진, 엑스데마, 습진의 경우에는 360mg 감마 리룰렌산 하루에 360mg, 밀리그램은 1000분의 1g이 1mg이니까 0.3g인가요? 그죠? 0.36g. 어떻게 그것만으로도 아주 습진 낳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전형적인 피부 진물병은 0.5L, 그러니까 그건 물로 그냥 씻으면 돼요. 씻어. 감마 리룰렌산으로 2주간 그걸로 닦고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라지 종자에는 PA라고 하는 그 피놀리지딘 알카로이드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간 독성 물질이 있지만은 간에 약간 독성이 된 물질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먹어서 간이 나빠지거나 물론 그게 나쁜 성질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있지만 문제는 별로 없다 것입니다. 감마 리룰렌산은 통상적으로 리룰렌산으로부터 델타6 데사트라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룰렌산이 델타6D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감마 리룰렌산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나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는 이 활성이 저하되어서 감마 리룰렌산 양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표피세포가 수분이 잘 조절 안 돼서 노인들은 긁잖아요. 그리고 막 등도 목도. 그게 피부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감마 리룰렌산을 양을 만드는 능력이 저하돼서 그래요. 그럼 그걸 능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감마 리룰렌산을 먹거나 발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돼요. 피부가 촉촉해요. 피부가 건조하니까 자꾸 긁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저도 등을 잘 긁습니다. 그냥 촉촉하게 그렇게 나하고 그런 어떤 로션 같은 걸 잘 발라도 간지럽다라고요. 그냥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땡기니까 간지러운 거예요. 어쨌든 수분 조절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건조라든지 주름이 땡기니까 주름도 생기는 거예요. 땡기니까 잡아당겨져서 그러니까 피부가 늘어나니까 주름이 돼요. 주름. 오래 되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 감마 리룰렌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감마리놀렌산을 보급하면 이런 세포 조성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랜딘이 생기고, 그래서 촉촉한 피부로 변하니까 여성들, 남성도 요새 바르지만 바르는 게 피부가 촉촉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촉촉해야 주름도 더 생겨요. 이 프로스타글란딘, 이게 감마리놀렌산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감마리놀렌산은 식품으로 섭취된 리놀렌산으로부터 생성되기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나친 음주,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거나 또 술 많이 먹을 때 고기 이런 지방질 먹으니까 비만 또는 피부 노화, 이것은 리놀렌산으로부터 감마리놀렌산이 안 만들어져서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감마리놀렌산을 먹어주거나 아니면 요거 잘 만들어지게 해주면 되죠. 어쨌든 감마리놀렌산은 그게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때 그걸 섭취해버리면 괜찮은 것입니다. 바르거나 먹거나. 그래서 이게 약이 되고 음식이 되는 겁니다. 음식으로 먹어도 그 물질이 흡수되고 약으로 발라도 흡수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지, 그렇게 생각하면 별같이 생긴 꽃으로 된 그런 보라지, 색깔도 이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벌덕. 6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덕은 우리말로 하면 우엉입니다. 우엉. 한국에서 오면 좀 작아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요거 봤죠? 이거 대여섯 개씩 묶어서 팔잖아요. 이만합니다. 처음에 저도 한 20년 전에 미국 와서 마켓 가서 가지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지래야 커봐야 요만하거든요. 굵어봐야 이만하고 손가락 2배만 되게 그런 것인데 여기 오니까 막 팔뚝만 하더라고요. 미국은 사람도 큰데 생물들도 크구나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땅도 비옥하고 그 다음에 기후도 좋고, 한국은 사시사철이니까 햇빛의 양이 적어요. 온도도 잠깐에서 잘 변하고, 추우니까 식물이 못 자라죠. 여기는 널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꽃 피고 겨울에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크게 자라죠. 그 대신에 크게 자라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물은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것은 농축되어 있어요. 크기는 작지만, 자라지 못하고 해서 크기는 작지만 들어있는 물질은 거기 농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강. 한국에서 나는 생강은 요만해도 매워서 입에다 넣으면 매워서 넣지를 못해요. 근데 미국 생강은 이만한 거 잘라서도, 우리 한약 다릴 때도 원래 생강은 대추 하나, 생강 3쪽 이렇게 넣는 건데, 미국 생강 3쪽 넣어가지고 안 돼요. 여기는 한 10쪽 넣어야 돼요. 한국에서보다 한 3배 내지 5배를 넣어야 한국은 그 양이 나와요. 많이 넣습니다. 한국에서는 요만큼 넣는데 저는 거의 한 200g 정도 넣어요. 그래야 그 작용이 나. 그 책에 있는 대로 생강 3쪽 썰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크기는 크지만 거기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농축되어 있지 않다 그 소리입니다. 우엉도 커요. 벌덕. 우엉은 머위라고 합니다. 머위. 이 설명하기 전에 머위는 주로 어디 많냐면 옛날에는 울타리추에다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봄에 뜯어서 나물로 만들어 먹었는데 주로 이게 절간에도 이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확실히 내가 찾아봐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엉,
머위잎으로 나무를 이렇게 데쳐가지고 나무를 묻혀서 먹으면 남자의 정력이 저하된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근데 남자의 정력을, 여자도 정력이 있습니다. 정력을 높이는 음식으로는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 알죠, 여러분? 우리 탕 같은 거 먹을 때 부추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이 부추를 많이 넣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우리 있을 때 보면 생선 같은 건 쪽 생선은 요만큼인데 부추는 한 스푼이 갖다 놓고 그것만 완전 데쳐가지고 먹잖아요. 부추가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부추도 울타리 밑에 심었고 우엉도 머위도 울타리 밑에 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말로 하면 속설로 떡 그 이름이 난데 머위도 월담초라고 하고 부추도 월담초라고 합니다. 월담초란 말은 월담. 네, 이거 한문으로 못 쓰겠네요. 월담.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 소리입니다. 자, 월담초라는 이름을 속명을 쓴 게 부추가 있고 또 하나는 머위도 있습니다. 근데 틀려요. 부추는 이걸 잘 남편을 요걸로 해서 나물 묻히고 또 탕을 해서 잘 먹여놨더니 오용 새벽에 밤 넘어서 저쪽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월담초라고 그랬습니다. 응? 좋으니까 그냥 넘쳐가지고. 근데 머위를 또 이렇게 해서 나물로 해줬더니 정력이 너무 약해지는 거야. 힘이 없어, 남편이. 밤이 돼도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고 기운이 없고. 그래서 젊은 아낙들은 머위를 뜯어서 울타리 밖으로 내버려요. 내버린다고 해서 월담초. 이건 내버린다고 해서 월담초고, 부추는 남편이 담을 넣는다고 해서 월담초고, 이제 붙여진 그 속명은 이렇게 역사가 다릅니다. 월담초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 원래 이제 그래서 이 머위는 스님들이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이 수도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정욕을 예를 들어 조절하는 일종의 음식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절간 음식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엉은 가색에 각지에서 재배하고 먹기도 하고 약으로도 쓰고, 우엉은 씨도 한약재로 쓰고 다 씁니다. 우엉의 뿌리 속에는 특히 이눌린이 들어있어요. 팔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도 들어있고, 영양학적으로 칼로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다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묻혀서 먹고 그러죠? 근데 이게 영양분 많아서가 아니라 이눌린 또 팔미트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식이섬유가 많고, 그래서 변비에 좋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양이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질이 많고 비타민은 적지만 칼륨, 마그네슘, 아연, 구리 같은 미네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미네랄이 많이 있는 것이 우엉입니다. 우엉, 벌떡. 그래서 장을 식이섬유니까 장을 쭉 닦고 내려간다고 해서 청소부 역할을 한다. 변비에도 좋은 거죠. 아까 그런 알로에라든지 또 미역 다시마도 좋다고 했는데, 우엉을 그냥 썰어서 나물로 먹어도 좋고, 강판에 가르면 끈적끈적한 즙이 나오죠. 생즙. 그거 마시면 되는데, 가르면은 식이섬유가 몇 배로
불어나요. 아까 왜 그 다시마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20배로 불어난다고 그랬죠? 물하고 마시면. 그러듯이 이것도 강판에 갈면 몇 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우엉칩이나 이걸 채로 쳐서 먹는 것이, 그러니까 갈아서 먹는 것은 뭐 꼭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여러 배로 불어난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걸 채로 쳐서 딱딱딱 썰어가지고 씹어서 꿀꺽 삼키면 이 속에서 불어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물이나 채로 쳐서 먹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즙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엉에는 유아우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들어있습니다. 아르기닌. 이거 어렸을 때 좋습니다.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또는 강정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정신력을 또 체력을 강화하니까 어렸을 때 이게 좋습니다. 철분도 많고,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이게 좋아요. 물론 우리들에게 나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더 좋다고. 빈혈 방지, 미용에도 좋고. 그래서 이눌린이란 다당분 때문에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씹는 맛이 있고, 또 섬유질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변비라든가 이런 게 좋고, 변비 또는 그 다이어트에 좋고, 왜냐하면 이게 그걸 먹고 나면 몇 배로 늘어나 버리니까 먹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먹을 적에, 그래서 항상 밥을 먹을 적에는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빨리 먹어버리면 불어나기 전에 막 이미 채워버리면 나중에 먹고 나면 배가 불러져요. 이게 천천히 먹어야 먹는 양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여기서 불어나 버리면 더 이상 안 먹게 되죠.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어쨌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우엉은 약간 이렇게 두면 색깔도 약간 변색이 되는데 식초에 담가두면 괜찮습니다. 변색이 되는 건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감자 같은 것도 깎아 놓으면 약간 변색이 되죠. 그러니 식초에 담가두면 괜찮습니다. 연한 식초. 떫은 맛도 제거되고, 파랗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엉을 했더니 파랗더라. 다른 것도 감자도 뭐 어떻게 파랗게 되는 경우 있어요. 쪄놨는데 이건 그것에 들어있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요런 것들이 안토시아닌 색소와 반응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독이 생겼다든지 뭐 이상하다고 해서 안 먹는데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하고 이렇게 생겨서 색소가 생겨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색깔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뇨제, 발암제로 사용하고, 종자는 부기가 있을 때 이뇨제를 쓰고, 인후통, 독충, 해독제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신 것은 나중에 하셔도 좋고, 꼭 알고 싶으면 자료를, FDA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로 연락해서 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SNS로 띄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가지고 농축된 그런 것은 이 책에 다 있어요. 나도 이 이상 깊은 것은 FDA 다시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다른 사람은 훨씬 많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으로도 충 뭐 다 알았다 그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훨씬 많이 아는 거니까 요 정도만 우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많이 알고 싶은 분은 거기서 찾으시면 되고, 못 찾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렌쥬라, 이건 금장화라고 하는데 노란 꽃 이렇게 생겼죠. 요거요 많이 봤죠? 화단에도 많이 씌우고. 근데 냄새가 좀 독특합니다. 이게 금장화인데 금색이잖아요. 금장화, 황금색, 이게 노랗게 황금색이라고 해서 금장화, 골드, 이런 메리골드라고 했습니다. 이게 칼렌쥬라인데
칼렌듈라 오피살리스, 우리말로는 금장화. 두 회사를 풀인데 여기서는 금송화, 그러니까 금색이라는 뜻입니다. 불란서 금장화, 우리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게 보통 거기서 서양에서 왔으니까 홍황초. 홍황초는 누르황자니까 노란색이면서도 약간 붉은색이 뗐다 해서 한문으로는 홍황초라고 씁니다. 이걸 중국 사람은 이걸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홍황초라고 했죠. 이게 한문이 원래 우리말이니까 이게 우리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천, 우리말로 이게 천, 원래는 천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날 와서 천 그렇게 됐죠. 근데 중국에서도 원래는 옛날에는 천 그렇게 발음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은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 다 통했습니다. 말이. 왜 우리 역사에 보면 거란족하고도 뭐 싸우고 막 얘기하고 그러죠. 다 통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점점 변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중국에서는 티안이 지금은 TN 이렇게 변했어요. TN이죠. 두 옹절로 변한 거예요. TN 이렇게. TN으로. 원래 한자는 한 글자에 한 음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또 저쪽 몽골 그쪽에서도 그렇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홍황초라고 있죠. 한문 한자를 두 글자로 읽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편에 절대 없습니다. 한문 한 글자에는 우리말로 한 글자로 돼 있지 두 글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우리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외국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은 쟤들이 쓰니까 쟤들 말이라고 하지만 가서 달라진 것입니다. 두 음절로 달라지고 세 음절로 달라지고 그러죠. 만수국, 수국하고 비슷하다 해서 만수국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우리나라 이쪽 극동 쪽이 아니라 지중해 유럽 원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들어온 것이 되겠죠. 냄새가 특징적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좀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에 끝에 주상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주상화라고 합니다. 잎도 이렇게 생기고 냄새도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금장화, 그 한문으로 보면 이게 잔, 우리 컵 있죠? 소주 마신 잔, 그게 잔입니다. 금장화. 어떻게 모양 보면 옛날에 금으로 만든 잔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장화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것이고 저쪽에서는 칼렌듈라. 칼렌듈라는 뜻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금색으로 된 잔같이 생겼다 해서 금장화이지만 그 사람들은 칼렌듈라는 초하루, 그달의 초하루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5월 초에 꽃이 피기 때문에 5월 초에 꽃이 피기 때문에 칼렌듈라고 그렇게 우리 칼렌더 그러잖아요. 칼렌더는 달력이잖아요. 칼렌듈라. 영어로 메리골드, 이것도 골드란 말이 붙었죠. 금색이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의 메리스 골드라는 의미에서 성모 마리아의 황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메리골드. 성모 마리아가 이 꽃을 동전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전설에서 옛날에는 그 동전으로 활용했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대신 꽃으로 준지도 모르죠. 근데 성모 마리아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설화가 그런 거죠. 고대 로마 시대부터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제로 많이 썼고 입안이나 몸의 일부분에 상처가 생겼을 적에 소독제, 이걸로 문지르면 새살도 돋아 나오고 주로 우리에 그런 거 많습니다. 그냥 뭘 찧어서 붙이고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장화에 함유되어 있는 정유나 플라빈, 탄닌,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에서는 이걸 이뇨, 바람, 사하제로 쓰고 통경,
이게 여자 정도가 잘 안 나올 때 그걸 이제 사용하고 또 화장품에도 쓰고 또 스프 같은 음식 재료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카스카라 사그라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카스카라 사그라데는 이건 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 보신 적 있습니까? 까만 열매. 요거 있는데 이게 자주 보는 건 아니고 나무입니다. 근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불그스름하다가 검은색으로 익습니다. 이게 북아메리카에서 자생하는, 지금 여기에 미국에서 자생하는 겁니다. 서부에 주로 이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에 나무 높이는 약 15m. 이거 가로수에 간혹 보이던 때가 있는데 카스카라 사그라다. 갈매나무, 우리 한국말로는 갈매나무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갈매나무과로 하는데 과실 크기가 6 내지 10mm로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꽃이 지고 나서 빨갛지만 익으면 까맣게 됩니다. 저렇게요. 자원 카스카라 사그라다. 이건 스페인어로 성스러운 껍질이란 뜻이랍니다. 글쎄 스페인어니까 카스카라 사그라다. 응? 껍질은 하제 생양료, 그게 이제 소스제. 아까 얘기했듯이 변비 같은데 이게 쓴 거죠. 변비와 배탈에 유효합니다. 변비 이거 먹으면 싹 내려가고, 배탈이 왜 이렇게? 배탈은 속에서 소화 잘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먹어서 싹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소스제죠. 유효 성분은 하이드록시 안트라사이드, 유도체 HAD라고 하는 이것이 대장에 작용해서 유동운동이 아니라 윤동운동입니다. 윤동운동 제가 빠졌네요. 대장 이게 주물주물해서 내리는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서 그냥 대변이 잘 나오게 하죠. 카스카라는 노인에 있어서 장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센나와 같은 독한 하재와는 달리 이것은 좋은 겁니다. 센나는 상당히 독합니다. 센나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 미국 FDA가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어요. GRAS에서 삭제 조치토록 발표를 한 일이 있는데 일부 경우에는 의약품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한국도 최근에는 변비하고 원료로 카스카라 사그라다를 많이 나왔는데 그 조사한 결과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9개 제품에서 카스카라 사그라다를 살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난다 해서 지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걸 또 언제든지 뭐 한번 과학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잡지에 보면 커피 하루에 석잔 먹으면 좋다고 발표한 데도 있는가 하면 요번에 어느 보니까 석잔 이상 마시면 뭐 중풍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근데 하나의 성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를 안 보고 중풍을 일으키는 성분만 봤을 때 그것이 많으니까 여러 잔 마시면 그런 성분이 많아지니까 중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지만, 전체로 따지면 그거보다는 유효 성분이 또 더 많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카스카라 칼렌듀라, 이것은 카스카라 사그라다라는 것이 있어서 변비 치료제로 요새 많이 쓰지만 요새 한국도 미국도 안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 만약에 어디에서 카스카라 사그라다로 만든 좋은 약이 있다고 이거 먹으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FDA에서 또는 한국에서도 이게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시키고 있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갖고 그걸 사먹습니다. 우리가 나쁘면 왜 나쁘다, 좋으면 왜 좋다를 알아야죠.
이거 무조건 변비에 좋다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왜 변비에 좋은지, 무슨 성분이 있어서 좋은지, 뭐 때문에 좋은지. 예를 들어 점액질이 풍부했더니 좋다. 점액질은 문제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 카스카라 사그라다 같은 것은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이걸 옛날에는 좋다고 허락을 해줬는데 요새 연구해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 이게 다른 곳에 좋다, 사그라다 성분이 좋다 이렇게 연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 나쁘다고 해서 나쁘니까 안 쓰기나 해도 안 쓰니까 영원히 그냥 이거 없애버리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성분이 다른 병을 치료하는데 다른 증상을 치료하는데 쓸지도 모릅니다. 변비에는 나쁘지만 그러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카스카라 사그라다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캣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계시면서 이제 책을 쭉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얻기 힘든 지식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인터넷에서도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온다고 해도 이게 그냥 정리가 뭐 잘못되고 그래서 그게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고 이것은 왜 이것을 제가 권하냐면 나는 최소한도 FDA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이상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인터넷은 물론 이런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올린 것이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 보면 엉터리고 거기서 인터넷에서 얻는 자료 중에 50%는 진실이고 50%는 가짜라고 그렇습니다. 다 100%로 어떤 사람은 인터넷 나왔어 그러고 다 믿는데 안 그렇습니다.